혹시 뭐 주변에 귀신이나 홀령이 있으면 전자장비 같은 게 오작동한다 하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아버지랑 아주 자주 낚시를 다니곤 했습니다. 여러 낚시 포인트들을 함께 다녔는데요. 이 중에서는 이제 저희 집에서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소류지도 하나 있었어요. 아버지랑 낚시를 갈 때마다 제법 꽤 큰 물고기를 낚았던 그런 포인트인데요. 날이 밝을 때 낚시를 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밤 낚시를 다녔습니다. 어떤 소류지나 저수지든 밤에 가면 굉장히 어둡잖아요? 또 주변도 조용하고. 근데 그곳은 유독 더 어두웠습니다. 인근에 가로등 하나도 없을 뿐더러 또 주위로 다 산과 풀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유독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함께 거기에 낚시를 갈 때면 랜턴 같은 거 챙겨가가지고 일단 먼저 주변을 밝힙니다. 그리고 나서 낚싯대를 세팅하고 낚싯대를 던져놔요. 이제 불 켜놓으면 벌레들이 엄청 몰려들어요. 하여 랜턴을 꺼놨다가 입질이 오면 다시 켜고 건져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낚시를 배웠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는 어린 시절, 학창시절부터 아빠랑 자주 낚시를 다니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뒤에 오늘 말씀드릴 이 사건을 겪게 됩니다. 먼저 때는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니까 거진 2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들께서는 또 어떻게든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? 이렇게 고집을 하셔가지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적이 맞춰져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. 20살 때는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하여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이제 찾아온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는 오랜만에 명절인 만큼 이제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더니 가족들하고 근처 사시는 친척분들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시끌벅적했습니다. 근데 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주 대접이 극진했어요. 뭐 제가 다니던 대학이야 인서울 간신히 걸쳐있는 그런 대학을 다녔을 뿐인데 막 다들 어이 서울대생 서울대 다니니까 어때? 이러면서 용돈도 주시고 술도 따라주려고 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. 하지만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서울 생활의 그 어떤 도파민이나 자극 같은 거에 재미가 들렸는지 시골집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정겹긴 했지만 정말 할 게 없이 따분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낚시였습니다. 마침 그때가 추석, 가을 무렵이니까 한참 고기도 잘 나올 때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찬스를 놓치면 다시 서울 올라가면 여기서처럼 제대로 자리 잡고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. 하여 저는 지금이 낚시를 하기 딱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렇게 저는 혼자 조용히 밤낚시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거실 구석에 있던 낚시 가방을 막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런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. 야, 너 이 시간에 낚시 가려고? 이때 아버지가 술도 좀 드셨고 또 취기도 오르신 것 같아가지고 나 혼자 가도 괜찮아. 아버지랑은 뭐 내일 가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혼자서 낚시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아빠가 볼 땐 네 담이 아직 작은데? 그래, 얼마나 있다 오나 보자. 아빠가 이렇게 술이 올라가지고 막 저를 놀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냥 대꾸하지 않고 혼자 짐 챙겨가지고 나왔죠.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밤낚시를 아빠랑 함께 간 적은 있어도 저 혼자 가는 건 처음인 거예요.
그리고 사실 여기 집이 완전히 촌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알게 모르게 면허는 없었지만 동네 근처 정도야 아버지 거 포터 끌고 막 짐도 나르고 그랬거든요. 아빠 술 마셨을 때 운전도 해드리고. 그런 제가 서울에 가자마자 바로 했던 일이 바로 운전면허를 딴 일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포터트럭 짐칸에 낚시 가방을 올리고 아버지랑 자주 가던 그 소류지 포인트로 차 끌고 출발을 했습니다. 요즘에야 외지인들이 낚시를 하러 종종 들어오기도 한다는데 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외지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장소였어요. 하여간 한 10분 정도 운전을 한 저는 이 소류지 들어가는 길목 어귀에 차를 세워놓고 이 낚시 장비를 들쳐매고 후레쉬만 든 채로 물가 쪽으로 향했습니다. 사람이 없는 소류지였기 때문에 뭐 물소리조차 없이 그저 귀뚜라미 소리나 풀벌레 소리만 정막을 깨고 들려왔고요. 아주 간간히 하도 들어서 정겨운 고라니 울음소리나 귀신새 소리도 들려왔어요. 아무튼 아빠랑 자주 낚시로 오던 장소라 익숙하긴 했지만 또 막상 혼자 오니까 약간 오싹하기도 하더라고요. 이때 당시 저는 뭐 요즘 같은 성능 좋은 랜턴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요. 그 경비 아저씨들 주로 쓰는 손잡이 달린 랜턴 있죠? 두꺼운 거. 뭐 그런 걸 챙겨 갔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그 어두운 소류지에서 이 손전등 불빛에만 의존을 해서 채비를 해야 되는데 양손으로 채비를 하잖아요? 낚싯대는? 그래가지고 이 밑둥이 되게 두꺼워요. 그 후레쉬가. 그래서 그거를 밑에다 딱 꽂아두고 불빛이 위로 쏴지게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양손으로 낚싯대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 앞서 말한 듯이 이 불 켜놓고 느긋하게 채비를 하면 오만 날벌레들이 다 모여들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잘 나오던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불빛이 약해지는 거예요. 하여 왜 이러지? 배터리가 다 돼가나? 싶어가지고 후레쉬를 손으로 툭툭 치니까 다시 곧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배터리 접촉이 잘 안 됐구나 싶었죠.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서둘러가지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후레쉬가 깜빡깜빡거리다가 이번엔 아예 꺼지는 거예요. 이때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바닥에 있는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힘을 줘서 몇 번 흔들었는데 이때 몇 번 흔들다가 깜빡깜빡 하더니 마지막에 힘을 줘서 탁 터는데 불이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. 이렇게 빠르게 손전등을 한 3-4차례 흔들었는데 마지막에 손을 탁 털면서 불이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이때 후레쉬 불빛이 비추던 자리가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곳이었는데요. 그 숲풀 사이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 하나가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.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이런 상황에서 손전등에 불이 다시 들어온다 한들 낚시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? 이때 저는 이 태어나서 처음 본 귀신의 모습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때 가져갔던 짐들 전부 다 놔두고 얼른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집을 나선 지 40분도 채 안 돼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온 가족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혔어요. 이러던 와중에 술을 드시고 얼굴 빨개진 아버지께서 이야 서울대생 빨리 왔네. 거 뭐랬어. 아빠랑 같이 가야 된다니까. 아직 네 담으로는 안 돼. 이렇게 막 놀리듯이 웃으시더라고요. 또 그러면서 얼른 씻고 방 들어가서 자래요. 낚싯대 어차피 거기 놔둬도 가져갈 사람도 없다고. 내일 아침에 같이 찾으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렇게 저는 밤새도록 그 숲풀 속에 비친 얼굴을 떠올린 채로 겨우겨우 힘들게 잠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밝아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버지랑 저만 나와서 그 낚시 가방을 가질러 다시 소류지로 향했습니다. 그리고
소리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이 아들, 이 동네에 그 소리지에서 혼자 낚시할 수 있는 사람 아빠 포함해서 몇 안 된다. 이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 없는 소리지에 혼자 가서 밤낚시하는 양반들은 정말 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요. 사람도 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. 또 그리고 뭐 낚시터 괴담 같은 거 보면 낚시하다가 귀신을 보거나 홀리고 하는 사람들 다 그 뒤로 낚시를 그만뒀다,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낚시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께서 뭐 그런 사소한 경험, 뭐 비슷한 경험 하나 안 해봤겠냐 그러시면서 그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는 담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또 게다가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 소류지에서 낚시하던 어른분들이 꼭 뭘 한 번씩 보거나 듣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있대요. 다만 뭐 그런 것들을 무시할 만큼 또 느끼지 못할 만큼의 담이 필요한 거라면서요.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소리지에 도착을 했을 땐 어젯밤에 제가 놔두고 갔던 낚시 장비들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. 또 이제 집에 오면서 그 후레쉬를 만져봤는데 희한하게 아주 작동만 잘 되더라고요. 이날 저는 왜 혼자 밤에 물가에 가거나 낚시를 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. 희한하게도 아버지랑 함께 밤낚시를 다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죠. 되게 독특한 계기로 아버지가 다시 한 번 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.